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론에서 사회복지 모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모형이 수없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그 모형들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2000년부터 쭉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거의 획일적이라고 할다시피 세 사람의 이론에서 이게 출제가 됩니다.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또 조지와 율딩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은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을 가지고 사실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파커의 모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핀커스와 미나한의 모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미슈라의 모형도 있고, 무수히 많은 모형들이, 또 존스의 모형, 박스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모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출제 비중이 높은 걸 가지고 이건 핵심 요약 특강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조지와 율딩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은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 이 세 사례의 모형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간에 티트모스의 모형도 있고, 또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도 다뤄볼 것이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 수업으로 진행할 것은 세 사람 것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모형을 보시면 사회복지의 모형을, 자, 여기 지금 제목을 제가 사회복지 모형이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자, 요걸 통해서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또 그리고 티트모스의 모형을 하나로 좀 이렇게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이 노트 정리하는 방법은 먼저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거의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또는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요즘에는 워낙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예 사람 이름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도적 모형의 특징은, 보완적 모형의 특징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먼저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나란히 비교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더 중간 모형으로 개입을 시킨 티트모스의 모형을 바로 옆에다가 같이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같이 두 사람의 이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적 모형 또는 보완적 모형입니다. 자녀적 모형, 보완적 모형. 노트 정리는 세 칸으로 만들어 놓고 줄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 자녀적 모형은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그냥 문장을 쓰겠습니다. 줄 바꿉니다.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줄 바꿔서 최선을 다하고도 자, 최선을 다하고 줄 바꿉니다. 줄 바꿔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자, 절대 빈곤에서 최선을 다하고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줄 바꿔서 국가가 일시적이고 예의적으로 개입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원조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원조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복지라고 한다 하는 이론이 바로 자녀적 모형이 되겠어요. 첫 줄에 나와 있는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저희 개인적 빈곤은 원칙적 국가 개입의 배제,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를 말합니다.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 또 사유식으로 한다면 작은 정부를 원칙으로 하다. 원칙적이란 말은 여기에 예외적인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개입. 예의적. 바로 이 예의적 개입을 우리는 자녀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국가 개입을 배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이 말은 결국에 개인 스스로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든 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멋있는 작품이 나왔어도 그것을 시장을 활용하지 못하면 제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몸값을 결정하고 노력에도 시장.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족, 우리는 부양의무자라고 설명합니다만 그 가족들까지 나서서도 최선을 다하는데도 가족까지 나서고도 절대 빈곤해서 못한 경우 결국에 시장이나 가족기구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경우 그래서 바로 최선을 다하고도 절대 빈곤에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는 시장기구도 가족기구도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예의적으로 개입해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배제인데 예의적으로 개입해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해주는 일시적 개입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게 바로 자녀적 모형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처럼 그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 최선을 다하고도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인지 이 경우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하고 자산조사 이랬는지 아닌지를 찾아요. 바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선별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별주의. 그리고 이 개인적 빈곤관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먹고 사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게 바로 개인적 빈곤관이죠. 저먹고 살 것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풀리면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예의적으로 나서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자녀적 모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제도적 모형. 제도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모형은 개인적 빈곤관이 아니라 자 나란히 줄 맞춰서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줄 바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줄 바꿔서 보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것, 가져야 할 기회, 가져야 할 권력, 가져야 할 것을 뭐라고든지 간에 다 갖는데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줄 바꿔서 국가가 당연히 개입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여 최적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냥 원조 활동, 국가 개입을 원조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제도적 모형이 되겠어요. 제도적 모형.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개입, 뭐 신청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갖게끔 해주는 이 적극적 개입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빈곤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 다시 말해서 큰 정부론의 입장에 있는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현금이든 현물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기회든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당연히 개입해서 갖게끔 국가가 당연히 개입해서 갖게끔 해주는 그 어느 정도 갖게끔 최적 수준만큼 갖게끔 이들은 당연히 보편주의 당연히 누구나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당연히 개입한다는 것은 여기는 당연히 권리의 행사의 당연시 아닙니까? 당연시.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편주의라고 하는 거지요. 보편주의. 여기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을 최적 조건까지 이끌어주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문다? 국가가 당연히 조세부담에 국가가 당연히 이것은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도적 모형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제도적 모형. 자, 여러분 교재를 볼까요? 291쪽에 보시면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에서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이렇게 상대 도입하자면 단어로 표시를 했는데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서 특징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문장으로 한번 풀어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을 자녀적 모형, 제도적 모형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되 거기 보시면 예외적으로 유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의 속성으로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유렌스키와 르보는 첫 번째 내 가슴 아파서 내 돈, 내 재산 헐어가지고 남을 돕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보던다. 적어도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을 행할 때 사회복지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활동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지 내 재산을 헐어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지 못한다. 해서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을 하나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소비에 관련된 활동이어야 되고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능에만 국한된 이런 활동이 안 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거기에 영향력 범위 안에 있도록 모든 기능들이 일반화될 수 있는 기능적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특정 영역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서는 사회복지라고 하지 못한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등등등 다양한 영역에 공동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두루두루 소위 관여가 될 때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능적 일반화 또는 통합적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인간의 욕구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바로 사회복지의 속성 5가지도 여러분들이 B급이지만 가지고 갔으면 쓰겠어요.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티트머스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티트머스의 모형을 보시면은 거기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 자녀적 모형, 그리고 업적 수행 모형 또는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이 나와 있는데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보완적 모형이 곧 자녀적 모형.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3번에 나와 있는 제도적 재분배 모형,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 이 내용에다가 넣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유렌스키와 르보 또 티트머스에서 제도적 모형과 자녀적 모형의 특성을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세 번째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업적 수행 모형.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또는 업적 수행 모형을 보시면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또는 업적 수행 모형. 이 업적 수행 모형은 자 여기와 문장을 나란히 쓸 건 아니고 업적 수행 모형을 사회복지급여를 줄 바꿔서 시장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시장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줄 바꿔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장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줄 바꿔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키고 기존의 지위를 유지 강화. 거기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책으로서는 6번에 보시면 유지 강화시키고자 국가가 개입한 시녀적 모델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업적 수행 모형입니다.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기여한 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형의 것을 말합니다. 유무형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 업적 수행 모형은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중간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평등, 각자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개인적 빈곤 간의 바탕을 둔 기회평등과 분배라고 하는 분배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냐면 그 제도적 모형의 그 흐름을 같이 믹스한 것이 바로 이 업적 수행 모형이 되겠어요. 또 이 업적 수행 모형은 사회 복지 급여를 어떻게 나눠주냐면 시장 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을 들고 있어요. 사회보험 프로그램. 자, 사회보험 프로그램 뭐예요? 열심히 번 소득 비례 객출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 소득 높아질 것이고 소득이 높아진 사람은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될 것이고 보험료를 많이 냈다 하는 사람은 결국에 당연히 그의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에 상응해서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 열심히 일한 사람 보험료를 많이 냈다는 것은 시장기구에 대한 기여도가 컸다는 것이고 그 기여도가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급여로 받음으로써 옛날 젊었을 때만큼의 지위는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세대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에 가까운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강화시킴으로써 살맛나게 나이가 들어서 살맛나게 해주는 국가 개입의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 사람들은 보험료가 늘어나고 보험료를 낼 때마다 뺏기는 느낌이 들지만 결국에 뚜렷한 목적, 나에게 돌아온다는 뚜렷한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많이 받아. 이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더 많이 늘려고 소득이 늘어나서 많은 분량을 보험료로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시녀적 모델로 볼리우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업적 수행 모형 또는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과 그를 바탕으로 중간 모형으로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업적 수행 모형을 넣은 티트머스의 모형을 같이 일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문장으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티트머스 모형을 통해서 위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특징 봐주시고 그리고 업적 수행 모형은 별도로 192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1번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중간 모형이다. 또 그런가 하면 기회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3번이죠. 기회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자녀적 모형이고 개인적 빈곤관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분배체계로서 이것은 제도적 모형이지요.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또 빈곤을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노트 정리한 것은 5번, 6번, 7번, 8번, 9번, 5번부터 5, 6, 7, 8, 9번을 가지고 우리가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다음에 293페이지에 오면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이 있습니다.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은 개별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은 함정이 있습니다. 퍼니스와 틸튼은 사회복지의 모형을 적극적 모형, 사회보장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로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복지의 모형을 분류하면 적극적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소극적 국가가 있어야 맞는데 소극적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모형 분류에서 적극적 국가만 있고 소극적 국가는 없다라는 거 첫 번째 가져갑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적극국가라는 단어는 언제나 복지국가를 개념을 생각하면서 북유럽 중심의 이런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퍼니스와 틸튼이 제시한 적극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가 아니고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 시 국가가 기업의 휴상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느냐를 가지고 적극, 소극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이 아니라 퍼니스와 틸튼이 제시하는 이 적극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는 사회복지국가이고 사회보장국가는 영국청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적극국가,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 적극국가. 적극국가의 모형은 미국을 모델로 간주한다. 미국의 모형. 이 적극국가는 거기 보시면 적극국가의 모델은 사회복지 정책의 초기 형태로 세계 대공황이나 사회주의 대두에 대한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반성, 자기수정 형태로 제기된 개념이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 적극국가라고 하는 초기에 경제 세계 대공황 직후에 나오는 초기에 이런 모델로서 소위 세계 동양국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거다. 다시 말해서 위기에 빠진 미국 기업을 어떻게 휴생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로 등장해서 적극국가를 바라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수의 소유된 다수의 이런 어려운 사람의 얼마나 적극적이냐가 아니라 기업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여기 나오는 적극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정도.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적극국가의 복지정책은 보완적 모델이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장국가는 영국청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영국청. 그래서 국민적 최저 수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보장국가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형을 말합니다. 스웨덴형. 그래서 스웨덴형으로서 사회복지국가는 평등과 연대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 이상으로 생활 전반의 평등을 지향한다. 말이 되는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보다는 보편적 서비스, 사회보험보다는 보편적 서비스는 사회수당에 가까운 이런 사회보장을 요구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을 넘어서는 보편적 서비스는 사회수당을 선호하는 이런 개념을 사회복지국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정도. 그래서 퍼니스와 틸튼은 특징도 적어놨습니다만은 다소 현학적인 용어로 적혀 있고 특히 적극국가에 대해서 소극국가는 없다. 그리고 적극국가가 미국형이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지와 율딩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조지와 율딩의 모형. 조지와 율딩의 모형이 있습니다. 조지와 율딩은 사회복지의 모형을 처음에는 4개의 모형으로 나눴습니다.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안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이랬던 것을 1994년에 수정 모형으로 2개의 모형을 신설함으로써 6개의 모형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조지와 율딩의 모형은 그냥 수정 모형인 6개의 모형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6개, 신설된 2개를 뺀 나머지는 단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형된 용어의 구사라든지 바뀌어진 사례를 쓴다는 뿐이지 거의 실질적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양대가치, 이렇게 서로 대칭적 의미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 가치로서는 자유냐 평등이냐. 자유와 평등은 사실은 같이 병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자유의 출발이라는 것은 간섭받지 않을 것이고 평등의 구현이라는 것은 간섭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평등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서로 사실은 원칙적으로 출발점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대칭적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중심과 공동체 중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대칭이 될 수 없는 건데 여기에서는 영어를 번역할 적에 꼭 콜렉티브란 말을 꼭 집합주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공동체라는 말로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개형, 개정 모형으로 이 조지와 일딩은 신우파. 첫 번째를 신우파. 첫 번째 신우파. 뉴라이트라고 그러죠. 신우파. 두 번째 중도노선. 세 번째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네 번째 마르크스주의. 주의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우파, 중도노선, 사민주의, 마르크스주의. 본래는 이 명칭이 신우파는 반집합주의입니다. 반집합주의. 중도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 다음에 사민주의는 페이비안 사회주의. 그에 비해서 마르크스주의는 본래대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자, 이것을 80년대 이후에 변화된 이런 용어라든지 사례를 가지고 바뀌어서 이름을 이렇게 뉴라이트, 또 중도노선, 또 사민주의, 마르크스주의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즘, 그리고 그리니즘, 이렇게 2개를 신설한 겁니다. 새로이 신설해서 6개의 모형으로 바꾼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조지와 일딩의 사회복지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국가 개입, 여기까지는 국가 개입의 정도와 선호 가치를 중심으로 나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개입의 정도와 선호 가치. 그에 비해서 이 페미니즘과 그리니즘은 신설인데 페미니즘과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과 먼저 이 2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성 해방과 복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여성 해방의 사회복지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가, 부정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 페미니즘이 되겠어요.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과 복지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여성 해방과 복지의 관계, 이 조지와 일딩의 분석은 양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여성 해방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고지능화된 남성 우월 가치를 아주 고지능화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 양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여성 해방론적 페미니즘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니즘, 녹색주의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환경보전과 복지의 관계를 규명한 걸로써 이 그리니즘 녹색주의의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은
환경 보존이나 생태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라고 할 적에 여기는 부정적 측면입니다. 부정적 측면. 결국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퍼주기 정책, 지출 정책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시장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서 공장 가동률 높이고 그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은 언제나 공동선을 위한 그야말로 공동선을 위한 기여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되었다. 언젠가 제가 봤던 것처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전신주에 저격병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 포스터가 앞슬로 이게 쭉 마르니까 그 결국에 자기가 겨냥한 총이 그 저격병의 뒤통수에 와 있는 이런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이런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출 정책, 그를 바탕으로 한 시장 활성화 정책, 그를 바탕으로 한 소비의 권장, 그를 바탕으로 하는 공장 가동률 확대, 그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은 결국에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급증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 화석연료의 사용은 결국에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망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결국에 미래 후손의 삶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소위 환경지배와 같은 이런 복지 체계에서 강조하는 환경과는 바뀌어져야 된다. 당연히 소비도 줄여야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도 낮춰야 된다. 미래 후손들과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ESSD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니즘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론들이 새로이 신설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위에는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인가? 국가 개입. 여기는 국가 개입. 국가 개입의 정도를 가지고 설명하되 신우파는 원칙적 배제. 원칙적 배제죠. 중도 노선은 어느 정도의 입장에는 조건부 개입 허용. 3인주의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독일시로는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적극적 개입. 마르크스주의는 당연 개입.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가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국가의 적극, 당연 개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개입이라는 입장으로 물론 이거 달리 쓴다면 뭐가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은 정부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큰 정부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가?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가를 볼 적에 우리가 자유와 평등의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면 신우파 위로 올라가면 오직 여기는 평등이죠. 평등. 더 나아가서 불평등 당연시입니다. 불평등 당연시.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기는 평등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면 자유를 선호하는 거죠. 자유를. 그러면서 신우파는 평등 맹신의 입장에서 불평등 당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회에 있는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노력에 따라서 그가 보여준 능력에 따라서 그가 끼친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나눠지는 것은 그게 당연한 평등이지 어떻게 한 노력이 다르고 보여준 능력이 다르고 기여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우파는 평등 가치를 우선으로 하되 불평등 당연시. 불평등 당연시를 신우파에서 그에 비해서 중도 노선은 지나친 불평등의 수정.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사회민주주의는 불평등의 대폭 수정.
불평등의 대폭 수정. 마르크스주의는 불평등 타파 등 타파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양대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본다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등을 우선시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유를 우선시한다는 이런 특징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여기를 평등만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평등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절대적 평등도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고 기회의 평등도 있고 결과의 평등도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 여기에는 이 평등이 보다면 여기는 당연히 비례적, 상대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선호할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당연히 여기는 결과의 평등을 선호할 거예요. 결과의 평등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례적, 상대적 평등을 주장할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는 절대적 평등, 수량적 평등을 강조할 거예요. 같은 평등 가치, 만약에 자유의 가치로 본다면 자유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극적 자유를 선호할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적극적 자유를 선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개입의 정도를 어느 선에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또 어느 가치에 우선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우파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자유, 그리고 불평등 당연시, 그리고 개인주의에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바로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개인주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 그리고 불평등 당연시는 그냥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장 맹신, 그다음 원리 원칙주의입니다. 그러나 믿는 가치는 똑같지만은 믿는 가치의 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도 노선이기 때문에 중도 노선은 신우파처럼 개인주의, 자유주의, 불평등 당연시를 인정하지만 지나친 것은 어느 정도 고쳐지고 수정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허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도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드는 것은 중도 노선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이 페이비안 사유주의가 바뀐 삼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사주의라고 하는데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불평등은 대폭 수정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제도화돼야 된다. 복지의 제도화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인주의가 되겠어요.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당연 개입일 정도로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면서도 복지국가는 자본가들에 의한 허구라고 봅니다. 결국에 복지국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소외된 계층이나 노동자를 위해서 복지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이 더 큰 이익을 가져가려는 자본가들의 농간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유, 언제는 원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로 봤으니까 교재를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294페이지 거기 신우파를 보시면 신우파 1970년대 이후부터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 말하자면 작은 정부론이 부활을 했는데 이들은 자유를 소극적 개념으로 강제가 없는 상태로, 말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의도하고 있는 자유가 바로 소극적 자유,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거든요. 그런 자유가 다시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에 보면 신우파는 왕년의 반집합주의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다른 직업에다가 똑같은 평가를 하게 되면 누가 미쳤다고 더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겠는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직업에들은 당연히 서로 다른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정부 개입은 유예하기만 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우파의 입장입니다.
최고의 이 세상의 최고의 제도는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맹신주의의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이 신우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노선 2번과 3번을 보시면 실용주의적 입장, 인도주의적 입장이라고 했던 중도 노선은 신우파와 믿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불평등 당연시, 시장 다 믿는 가치는 똑같지만 믿는 강도가 다르다. 3번 중도 노선과 신우파의 차이는 중심 가치에 대한 신뢰의 강도이다. 중도 노선은 중심 가치를 절대로 믿지 않으며 조건부로 신봉을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 중도 노선은 정부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로만 국가 개입을 제한하며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이 문장이 앞뒤로 바꿔져서 중도 노선은 믿는 신뢰, 국가 개입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믿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 개입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기 보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로만 국한해야 된다 해서 정부 개입을 조건부 개입을 그래서 3번 보시면 조건부로 신봉한다는 것을 정부 개입에 대해서도 5번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신우파처럼 정부 개입을 배제한다가 아니라 정부 개입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건부로 정부 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중도 노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믿는 가치가 자유보다는 평등, 또 자유를 적었지만 이때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 우회, 동포회, 우회를 동포회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입장. 평등은 과도한 불평등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불평등을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마다 태어난 유전적 소양 다르고 자라난 환경적 토양 다르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 그건 마르크스주의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지나친 것을 줄여보자, 감소시켜보자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지 불평등이 타파된 것을 평등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믿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최저선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그리고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 말하자면 약자에 대한 맥시민과 같은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평등, 다시 말해서 지나친 불평등의 감소는 수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뭐 적극적으로 되어 있고 넘어가 보십니다. 6번에 보시면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사회주의의 특징은 점진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로 가자는 데 있지 옛날처럼 이미 없어져 버린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입장으로 복지를 보지 않아요.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마르크스주의는 뭐 출제 비중은 그렇습니다만 사회민주주의나 믿는 가치는 같습니다. 평등, 적극적 자유, 그리고 동포회 다 우회 다 그건 됐지만 그들은 이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허구로 봅니다. 복지라고 하는 개념. 4번에 보시면 신우파에서는 자유의 개념을 불평등과 동의로 해석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적 평등이 없는 자유는 기만으로 해석을 한다. 기만으로 해석을 한다. 뭐 나머지 좋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좋습니다. 다음에 페미니즘과 그리니즘이 나와 있는데 페미니즘과 그리니즘이 나와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해방에 있어서 복지의 역할은 어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거기 나와 있는데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3번 결론 나와 있지요. 페미니스트들의 복지관은 양면 가치적이다. 또는 양면 감정적이다. 한편으로서는 여성 해방에 기여했다고 아니 볼 수도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여성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고진화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그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봐주시고 그다음에 녹색주의, 그리니즘, 생태, 환경보호와 복지와 관계가 어떤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5번에 보시면은 선진산업사회의 정부 역할에 대한 5대 비판에 보시면 정부의 선진사회의 5대
그 정부 역할 보면은 결국에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미래의 후손을 위한 꿈을 없애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복지국가의 경제 성장과 소비의 확대는 띄어쓰기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소비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는 복지국가의 신념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잘못되었다고 본다. 또 그러면 대규모 기술 뭐 이런 거 다 위하다 다 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음번 경제 성장과 소비 감축과 마찬가지로 공공복지 지출 정책도 축소돼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환경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리니즘, 녹색주의의 주장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있어서 복지국가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녹색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지와 일등은 6개의 모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6개의 모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에 에스핑 앤더슨의 또는 에스핑 안데르센의 모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영어로 써서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1990년에 탈상품화의 개념을 끄집어내면서 복지국가의 모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나눴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은 시장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수요 공급량과 가장 적절한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이다. 그리고 각자 저마다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수히 많은 사회 계층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국가 모형이에요. 그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 모형은 각자 저마다 열심히 살면서 각자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최선을 다하고도 풀리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예의적이지만 나서서 굶어 죽지 않게는 해주는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자유주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모형. 그래서 이 에스핑 앤더슨이 복지국가의 모형을 끄집어냈던 것이 바로 탈상품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는 정리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에스핑 앤더슨은 1997년에는 탈가족화도 끄집어냅니다. 탈가족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297페이지 탈상품화 밑에 4번 탈가족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7년에 탈상품화는 1990년에 제시한 이런 기준이 되고 그에 비해서 탈상품화는 1997년에 여성들이 가사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탈가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탈상품화와 사회계층 유형을 가지고 복지국가 유형을 나눴지만은 1997년에 탈가족화도 포함을 시켰다. 라고 여기에서 탈가족화를 하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국가 유형으로 이렇게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가 나와 있는데 자유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철저한 개인 맹신주의, 시장 맹신주의를 말합니다. 여자는 사회에 나와서는 아니 되고 여자는 단지 남편의 소입에 의해서 가정이나 관리하는 현모 양처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여성 노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은 자유주의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조합주의는 보수주의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조합주의는 보수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 조합주의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밑에도 두 번째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죠. 그 때문에 철저히 자기 먹고 살 거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에서는 그것을 미리 사유화시켜서 자기 먹을 거든 자기가 먹고 살지만 또한 자기의 노년에 대한 대비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저축해놨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해서 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가가 개입해서 그 개인의 책임의 많은 부분을 사유화시켜서 노년에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걸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 프로그램. 그래서 사회급여는
결국에 우리가 업적 수행 모형으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한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험은 복지라고 한다 하는 것이 업적 수행 모형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조합주의.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영 약간 꺼림칙하면은 여기 나오는 조합주의, 에스핑 앤더슨의 조합주의는 티트머스의 업적 수행 모형과 같이 연결시켜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복지의 제도화지요. 복지의 제도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보편주의 원칙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강조하는, 그러면 자유주의는 공공부조를,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을,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수당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평등과 네 번째입니다. 전 국가적인 사회연대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한다. 모든 계층이 자유주의처럼 무수히 많은 계층으로 흩어지기보다는 모든 계층을 가능한 한 최대한 단축화시켜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중산층이나 중류층으로 하나가 되고, 물론 개인 차이에 의해서 아주 소수지와는 아주 잘 사는 금수저도 있을 것이고 아주 못 살 수밖에 없는 흑수저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중산층에 머물러 있는 이런 계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모든 사회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될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상품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3인주의, 복지국가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3인주의가 되겠어요. 3인주의에서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도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출제되는 것이 유렌스키와 르보, 조지와 율딩, 에스핑 앤더슨 이 정도인데 약간 부실하지만 이런 정도에서 출제 비중 90%는 해결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 문제와 사회 정책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